며칠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변명 한 며칠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차라리 좀 이렇게 횡설수설 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할 얘기가 있을 때만 그래도 동영상을 올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좀 지양하고 우러나서 올리고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주 올리지 못하는 일이 좀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현주가 여전사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현재 우리 자유민주 우파 진영 내에서 큰 구분점이 되는 거죠. 찬핵을 찬성한 자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간의 투쟁 문제에 결국은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이현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 결국 뭐 이현주가 돌아오든 뭐 유승민이 돌아오든 김무성이 돌아오든 김성태가 돌아오든 복당을 하든 결국 큰 의미에서는 그것은 탄핵을 찬성한 자들에 대한 그 평가 문제, 거기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크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요,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또 무슨 뭐 바른미래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탄핵이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누면 우파가 분열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뭉쳐서 뭐 같이 큰 힘으로 해보자. 이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거 갖고 자꾸 나눠갖고 우파 분열을 만들지는 말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또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는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사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가리자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미래를 따져서 우리가 탄핵의 찬성과 반대, 탄핵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탄핵을 반대한 사람 중심으로는 우파가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뭐 복당파들, 돌아온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면서 뭐 하자, 그렇게 안 하면은 다시 우파가 둘로 나뉘고 그러면 총선에서 또 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모인다고 해도 그렇게 탄핵을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가리지 말고 일단은 하나의 커다란 우리 우파란 세력으로 일단은 뭉치자 라고 해도 결국 이 지금 태극기 지금 중심 세력, 태극기 운동을 하는 현재 이 정말 아주 자유민주 진영의 아주 그 핵심 멤버들은 결국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 뭐 나경원 이런 사람까지 쳐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서 하여간 자꾸 따지지 맙시다 이러면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가자 하는 그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고 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둘로 나눌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출발을 하면 자유민주 진영 이 우파 세력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반대한 사람들을, 아니 찬성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내치는 꼴이 되어서 결국은 우파가 둘로 쪼개져서 결국은 총선에서 또 질 것이다. 이러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차라리 그 편이 확률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탄핵 반대한 사람들 위주로 이 주도권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매김하자 하고 그렇게 출발해서 나아갈 때만이 나머지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이쪽에 흡수될 그런 확률은 존재하지만, 확률은 약할지 모르지만 존재하지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뭐 이현주고 김무성이고 누구도 다 받아들여서 하나로 한다고 해본들 그건 필연적으로 둘로 쪼개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한 것이라는 그 대전제하에서 출발을 하면 둘로 쪼개질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로 뭉칠 확률은 존재한다. 그러나 출발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무조건 뭉치고 보자, 우파는 자꾸 분열하지 말자, 이렇게 해갖고 출발을 하면 그건 필연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결국은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 같지만 통합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면 통합이 안 되고, 일단 탄핵을 경계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분명히 하자, 백신자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참여를 해라, 거기에 대한 역사매김을 하자, 이렇게 준엄하게 이렇게 나갈 때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둘로 나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둘로 나누어져서 또 총선에 질지도 몰라요. 또 총선에 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합쳐져서 총선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냥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합치자 하는 거는 이 노선은 반드시 총선에 패배한다. 왜? 반드시 분열되니까. 저는 이 거꾸로 봅니다. 일단 무조건 합치자는 이 통합 논리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둘로 쪼개지게 되어 있다. 왜? 탄핵을 반대한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이게 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고 그것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가자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이것은 부당한 탄핵이었다, 이것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아주 정통 자유민주 진영 이 세력을 절대로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합쳐서 같이 가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가져온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일견
둘로 나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러한 어떤 진골 세력이죠. 이 자유민주 진골 세력을 의 정당성을 두고 시작을 하면 어쩌면 그것도 둘로 나눠지는 계기가 될진 모르지만 거기에는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합치고 보자. 무조건 빅텐트로 하고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따질 시간이 아니다. 자꾸 따지면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지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합치자 하는 그 입장은 반드시 둘로 쪼개지게 돼 있다. 절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세력이거든요. 절대적인 것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적인 중도파들이 여기 와서 붙어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빅텐트로 해서 다 모이고 지금은 문재인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합치자 이러한 걸로 돼서 일단은 우리가 보수 우파 자유민주 세력이 하나로 일단 뭉쳐야 된다는 그 입장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그것은 둘로 쪼개지게 되어 있다는 그 논리적 필연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둘로 쪼개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선명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옳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사적 부당성을 인정하는 그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만이 우파 세력이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보이고 뭐 더 좋은 길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길은 안 보입니다. 그 길을 가서 청선에서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우파가 분열돼서 진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로 통합되자는 걸로 해봐야 이거는 무조건 둘로 쪼개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 쪼개집니다. 그렇게 시작해서는 이걸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독단적이고 설득력 없이 이야기를 해서 제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너무 설득력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견해일지 모르고 뭐 잘 조회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남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